앉아서 진행할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따로 설명회 안 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특별히 오늘 일찍 왔고요. 저도. 네. 일단 이제 물론 이제 학원이긴 해요. 이제 수학 학원이기는 한데, 저 나름대로 이제 처음 만들 때 막 공들여가지고 막 그 컨셉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심화의 끝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심화를 주로 하는 학원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었던 어떤 심화의 그 장단점과 허와실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뭐 좀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초등 과정, 중등 과정에서 꼭 해야 되고 필요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심화라는 게 뭐 마음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어려운 걸 이제 뭐 제시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초중등 심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게 오히려 공부 효율이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약간 경계를 조금 커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심화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난도가 낮다 혹은 쉽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세워놓은 경계까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문제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 공부몸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몸 자체가 이제 제가 만든 말이라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은,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당장의 성적이나 진도가 아니라 공부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해냄에 있어서 이제 준비된 상태를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하든 그냥 선행이든 어쨌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공부들은 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지만 이게 지금 잘 갖춰졌을 때 나중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어떤 통설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수학 잘한다더라,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검증이 된 학습 이론들을 좀 제가 많이 좀 연구를 하는 편이고,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가 이제 사용할 만한 그런 이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원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초등하고 중등을 원래는 조금 달랐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학기당을 3개월로 맞췄고, 이제 그 변화가 왜 생겼냐면, 초등과정에서 앞에, 그러니까 본교재를 하기 전에 그 최상위 S 교재를 제가 이제 이번 6월 과정부터, 6월 시작하는 과정부터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족을 해요. 이제 부모님들은 근데 약간 불만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늘어나요.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이제 학기당 한 달 정도, 한 달은 아닌데 약간 한 달 가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선행 트렌드를 보면 점점점 시작하는 연령도 내려올 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빨리 진행해서 이제 고등과정 빨리 들어가서 반복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에 역행한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의 경험과 이제 관찰과 저 나름의 어떤 공부와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2달로 할까, 3달로 할까. 그러니까 중등은 3개월보다 줄일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뭐 큰 고민은 안 했는데, 초등은 사실은 좀 많이 고민했었고, 아시겠지만 황소 같은 경우도 맨 아래 1푼반은 3달이고 그 위에 반부터는 2달이에요. 한 학기가.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그 둘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초등 4, 5, 6학년 과정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레벨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이나 중등이나 레벨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진행을 해요. 이제 교재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헬스장에서 듣는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일단 몸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어는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때 저랑 다루는 문제들이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이제 신경 써서 골랐겠죠.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이 조금 수월할 것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게 이제 드릴이고요.
이게 숙제예요. 드릴은 숙제고, 마지막에 이제 벌크업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혼자서 뚫어야 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벌크업이 난도가 제일 높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과정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단계들이 난이도로 따지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수업 때 했었던 거랑 이제 숙제랑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가 조금 높다. 이게 실제 교재 이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 위에 보면 이제 테마라고 써 있고, 이제 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주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날 배우는 주제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테마 5하고 6. 지금은 이제 3차 시를 예로 드는 거거든요. 3차 시면은 이제 그 단원의 세 번째 시간. 그러면 한 차시당 주제를 두 개씩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맨 왼쪽에, 그 왼쪽 화면에서 가운데 저기 그 글상자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학생 교재는 비어 있어요, 저게. 제 화면에만 지금 저게 지금 떠 있고, 저게 필기하는 판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황소에서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면, 써야 되는 게, 저도 써야 되는 게 엄청 많고, 학생들도 그걸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쓰다가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어리다 보면, 이 쓰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용을 하나도 못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저랑 할 때는 못 쓰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못 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칠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소한 내용들이 나중에 PDF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집에서 여기다가 직접 교재에다 옮겨 써라. 그게 숙제면서 필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왼쪽 아래 이제 웜업인데, 웜업은 이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코어, 저랑 하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보통 한 8문제 정도, 주제당 8문제 정도 되니까, 한 시간에 저랑 하는 문제가 한 16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제가 신경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저랑 하는 문제 수가 가급적이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직접 쓰고 지웠다 막 이렇게 그림까지 제가 막 그리고 하면 정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사실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냥 제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만 캡처해서 바로 저쪽으로 띄우고, 제가 옆에다가 판소하고, 혹시 뭐 다른 일부분만 또 해야 되면 또 거기만 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썼다 지웠다를 안 해도 되니까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문제수가 훨씬 더 늘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그 파트 1이죠. 앞부분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가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5분 정도 쉬어요.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저랑 하는 수업은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드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드릴. 그러니까 이제 코어가 이렇게 해서 16문제 정도 되죠. 드릴은 보시면 또 16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같아요. 그리고 벌크업도 16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수로 따지면 사실 다른 학원에 비하면 굉장히 교재가 얇아요. 적어요, 문제량은.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이거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단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오면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3차시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3차시요. 처음에 이제 퀵 테스트를 봐요. 퀵 테스트는 이제 뭐 이런, 좀 잘 본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그냥 빈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문제입니다. 앞뒤로 6문제 이렇게 되고, 전전차시 거를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이 3차시니까 퀵 테스트는 1차시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보지 않으면은 바로 점수에서 이게 뭐랄까, 드러나죠. 현재 상태가. 15분 동안 그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코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뒷부분, 이제 후반전은 이제 약간 그 학생들 스스로 끌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벌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좀 어려운 문제들. 근데 이제 이게 그날 이렇게 2번과 4번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간에 했던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일부러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퀵 테스트도 전전차시를 하는 거랑 얘를 전차시 거를 하는 거랑 이것도 다 지금 뒤섞어서 공부하기를 여기다 녹인 겁니다. 학습 효과가 그게 좀 커서.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황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전 시간 거를 해서 복습을 해와야 되고, 일부러 시간 간격을 둔 이유가 뭐냐면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이틀이든 며칠이든 어쨌든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차를 극복하고 자기가 이걸 끌어내서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학습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고 드릴이 숙제예요. 아까 이제 그 여러 개의 단계 중에서 코어 다음에 있었던 게 드릴인데 교재에서 그 드릴 숙제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맞아요. 이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대부분 이때 완성 못해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 파트가 자연스럽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다 쓰라고 하고 그걸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대충 하려면 초등과정, 중등과정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적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맞았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거를 다 했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엉망으로 해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몇 문제라도 제가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원의 최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노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건 이제 예시고 지금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4분할 노트에다 씁니다. 이렇게 보통 연습장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자, 여기다 쓰고 이제 그 각각의 어떤 칸마다 한 문제씩 풀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처음에 쉽지 않아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당연히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이제 하다 보면 확실히 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맞은 다음에 이제 작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벌크업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 풀게 돼요. 처음에 이제 자기가 그 문제들을 다 맞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쫙 풀고 다 맞은 이후에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프리노트를 쓰는 과정에서 다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입장이. 그러니까 2번째 풀 때는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막 약간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풀 수도 있기는 한데 2번째 풀 때는 상대방한테 이거를 설득하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조금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 같이 의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쓰면 되고, 이제 정돈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주 그냥 엉망으로 풀었어도, 이거는 이제 뭐, 예, 다음 수업 시간에 제출하면 되고, 제가 체크를 해주는 게, 이제 이런, 이제 문제에다가 제가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좀 지나서 저도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이거는 사실은 뭐, 결승점을 지날 때 500m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혹시 도 알고 있니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혹은 살짝,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데, 이제 그런 얘기. 덧붙이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 제가 체크 표시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이제 별표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별표를 쳤다는 것은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많이 벗어났다. 배운 대로 다시 해라. 앞에 거 공부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주면 다시 받아서 이제 그걸 해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다가 포스트잇 하나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다시 풀이 써서 내면 또 제가 이제 보고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벌크업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죠. 에너지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 확보를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주중에는 사실은 이걸 이제 온전하게 완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드릴 숙제 그 정도는 좀 하고, 웬만하면 거기까지는 하고, 벌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 주에 했었어야 되는 벌크업을 몰아서 조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처음 만날 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2가지 평가가 있고요. 퀵 테스트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전전차식 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오답 같은 경우에 다시 풀어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원 평가는 이제 초등과정은 이제 3단원마다 보고 있고요. 중등은 2단원마다 보고 있는데 25문제 1시간 반씩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답 노트 이제 다음 시간에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누적 평가 이런 거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거를 좀 늘리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이것만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부교재도 있어요. 부교재는 이제 전포항 수학, 그 다음에 A급 수학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여기서 수업을 했었던 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사실 전포항 수학 할 만한 게 돼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든 친구들이 어쨌든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저랑 이제 단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중등 심화에 대해서 만약에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되신다면 전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넘어서서까지 막 더 할 필요 없고, 만약 여기까지 충분히 뭐 완성도 높게 완성이 된다 하면 그냥 계속 고등과정 넘어가서 그냥 선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는 이제 그 복습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단원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저랑 1단원 부교재를 혼자서 집에서 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뒤섞어서 공부하는 거죠. 시간 간격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단계라는 건 뭐냐면 전포항 수학 같은 경우에는 왕중항 문제가 제일 어려운 파트고요. A급 수학은 A스텝인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동그라미를 받고 뭐 완벽하게 해서 넘어갈 필요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이제 뭐 선행 개념이라든지 경시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우 조잡하게 막 이렇게 꼬아놓은 그런 문제들도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초중등 심화의 어떤 그 의도, 이게 결국 이제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해보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클리어를 하겠다라고까지 뭐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가져와서 매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부교재를 제대로 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 얘기 뭐냐면 그 앞 단계까지도 버거운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제 어떤 경계를 정했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채점을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지는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공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랑 했었던 이런 제가 판서 했었던 거 다 이제 올라가고, 대신 필기는 집에 가서 복습 겸 그렇게 다시 하는 거고, 영상을 지금 찍는 것처럼 다 찍거든요. 모든 수업을 다 찍어서 매번 유튜브에 이제 그 비공개 채널에 올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업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PDF를 보고 저거 분명히 수업 때 했었던 얘기인데 왜 내가 혼자 하니까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 해당 문제를 찾아가서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영상을 한번 그 파트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베스트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완전히 집에 가서 보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그건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거를 제가 추천하고, 이제 결석을 했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영상으로 보강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클리닉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단원평가 보기 전에, 그러니까 3단원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단원평가를 보기 전에 1시간 동안 그 동안에 이제 그 학생들이 했었어야 되는 드릴이나 벌크업 문제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힘들었었던 문제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다뤄보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유용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따로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 힘들 거니까 먼저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먼저 고민을 하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죠.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높은 방법이고, 삼진아웃은 이제 이제 생활태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랑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업 시간이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누가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막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없으면, 규칙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금지어랑 금지 행동이 있는데, 이제 금지 행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금지어는 이제 저기도 보시면 맞았다, 틀렸다, 뭐 다 풀었다, 쉽다, 어렵다, 일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 천재, 바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건강한 공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뭐 길게 설명드리긴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는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